밤은 깊어가고 도시는 잠들었지만 경기도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는 결코 잠들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섰고 희미한 달빛 아래 낡은 창문 너머로 붉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은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불길 속에서 60대 노모 정순자 여사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단순 화재 사고. 처음에는 모두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의 눈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무엇보다 불길 속에서 탈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다. 장례식장, 싸늘한 영정사진 앞에서 시어머니를 잃은 막내 며느리 임수진 씨는 묵묵히 조문객을 맡고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는 어쩌다? 시어머니의 큰딸 박미경 씨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임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답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다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놀이터에 나간 사이에. 놀이터라니? 이 늦은 시간에 왜 놀이터를? 미경 씨의 목소리에 날 선기색이 스쳤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억지로 짜낸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라고 안 슬프겠어요? 하지만 제가 쓰러지면 누가 준호를 돌봐요? 이성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때였다.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약속한 돈은 언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 곤란한데.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해요. 돌아가세요. 제발. 그녀는 다급히 그 남자를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이미 그 모습을 목격한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사망한 정 여사의 사체에서 미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미경 씨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수면제. 그렇다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막내 며느리 임수진만이 떠올랐다. 준호의 발작을 막기 위해 항상 수면제를 소지하고 다녔던 수진. 미경 씨는 곧장 경찰을 찾아갔다. 형사님. 제 동생 부인이 수면제를 가지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면제를 드신 것 같아요. 형사들은 임수진을 불러 비공개 조사를 시작했다. 사건 당일 밤, 정확히 뭘 하셨습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임수진은 침착하게 답했다. 남편 준호가 밤에 가끔 발작을 해서 그날도 준호랑 같이 놀이터에 바람 쐴 겸 나갔었어요. 발작이 심해지면 수면제를 먹여야 하니까요. 정확히 몇 시에 나가셨고 몇 시에 돌아오셨습니까?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한 11시쯤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 듣고 바로 뛰어왔죠. 그런데 어째서 어머님은 탈출하지 못하고 제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있었더라면.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형사의 눈에는 그녀의 눈물이 어딘가 연극처럼 느껴졌다. 수면제 성분, 그리고 그녀의 애매모호한 알리바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미경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낡은 보험 증서를 발견했다. 그리고 곧이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앞으로 여러 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수익자가 바로 막내 며느리 임수진이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막내 동생 준호에게 달려갔다. 준호야, 너희 와이프가 엄마 앞으로 보험을 이렇게나 많이 들어놓은 거 알고 있었어? 지적장애를 가진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보험. 수진이가 엄마 아프지 말라고 들어준다고 했어? 미경 씨는 경악했다. 아프지 말라고? 이건 사망보험이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수진이가 돈을 받는 보험이라고. 그때 미경 씨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기억 안 나? 작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도 수진이가 보험금 타지 않았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미경 씨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역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직후였다. 그리고 그 보험금의 수익자 또한 임수진이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수진이 수령한 보험금은 무려 4억 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상황이었다.
미경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진. 너 설마. 어딘가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휴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임수진은 처음부터 의심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다. 결혼 전부터 이미 봉사활동을 통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남편 박준호를 헌신적으로 돌봐왔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쩜 저리 착하고 어진 처녀가 있을까?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결혼 후에도 그녀의 헌신은 변함없었다. 시아버지 박노인은 지병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수진은 그런 시아버지를 자신의 부모처럼 극진히 모셨다. 매일 정성껏 죽을 끓여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냄새 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밤낮없이 간병에 매달리는 그녀의 모습에 시어머니 정 여사조차 수진이가 없었다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다라며 고마워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남편 준호에 대한 그녀의 보살핌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발작이라도 할라치면 밤잠을 설치며 간호했고 매일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준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준호 역시 수진을 깊이 의지하며 따랐다. 동네 주민들은 그런 수진을 보며 저런 며느리라면 10자식 부럽지 않다 고입을 모았다. 동네 주민들에게도 그녀는 늘 친절하고 상냥했다. 이웃집에 굳은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동네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불우이웃을 돕는 모습은 여러 번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사람들은 수진을 천사표 며느리라 불렀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망한 시어머니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거액의 보험금이 며느리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이 수진을 다시 불러 조사할 때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반복했다. 저는 그저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편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고 그 모습은 형사들마저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말로 그녀는 완벽한 효부였을까? 아니면 모두를 속인 치밀한 연기였을까? 경찰은 겉으로 드러난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입했다는 보험들, 그리고 시아버지의 석연찮은 죽음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임수진이라는 이름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다. 경찰은 임수진이 시부모 보험 가입 시 항상 동행했다는 보험 설계사 김민준을 주목했다. 그의 명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형사들이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김민준은 예상외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임수진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민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고객과 설계사 관계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임수진 씨 시부모님 앞으로 가입된 보험수가 너무 많고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어렵군요. 김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손님. 고객이 원해서 가입시켜 드린 것뿐입니다. 효심 지극한 며느리분께서 시부모님 노후 대비를 위해? 효심이라. 그런데 그 시부모님이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수익자는 며느리 임수진 씨라는 게 수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보험 가입 자체가 무리인 경우도 많던데요. 김민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침묵은 곧 시인이나 다름없었다. 형사는 끈질기게 추궁했다. 임수진 씨와의 관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가 9억 원을 받을 동안 당신은 뭘 얻었죠? 김민준의 입술이 비틀렸다. 제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임수진이었다. 형사들은 직감했다. 이들 사이에 단순한 고객과 설계사 관계 이상의 깊고 검은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사는 임수진과 김민준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임수진과 김민준은 과거 같은 봉사단체에서 만난 사이였다. 그곳에서 수진은 지적장애를 가진 준호를 만났고 김민준은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수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수진은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인들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벌이던 김민준의 검은 계획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충격과 반발심에 불탔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궁핍했던 어린 시절, 늘 돈 때문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 씨, 당신이 말했던 그 계획, 저도 끼워주세요. 김민준은 놀랐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순수한 줄로만 알았는데 의외네? 하지만 우리 일은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어? 양심의 가책 같은 건 버려야 할 텐데. 수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가족을 잃고 무시당하는 삶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둘의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준호의 부모, 박노인 부부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준호를 통해 시부모에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수지는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시부모의 환심을 샀다. 노후 대비와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교묘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김민주는 그런 수진을 뒤에서 조종하며 보험 설계를 도왔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시아버지 박노인이었다. 1년 전 교통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은 김민준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박노인이 탑승했던 차량의 타이어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고 이는 고의적인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왔다. 박노인이 사고를 당하기 전날 밤 누군가 박노인의 차량에 접근하는 CCTV 영상까지 확보되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김민준이었다. 경찰은 임수진을 다시 소환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다. 임수진 씨, 당신은 남편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계획을 세웠고 그에게 실행을 지시했다고. 수진의 얼굴에서 휴부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김민준 그 자식. 나 혼자만 죽을 순 없지? 그래요. 내가 계획했어요. 하지만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그 자식도 공범이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시아버지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남편 준호의 이름으로 가장했다는 것. 9억 원의 보험금을 향한 그녀의 탐욕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비극을 빚어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진실, 즉 시어머니 정 여사의 죽음과 관련된 그녀의 죄를 밝혀내는 일이었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속죄할까? 아니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진실을 회피하려 할까? 임수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실은 차가운 수사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아버지 박노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녀와 김민준이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다는 고백. 하지만 아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정 여사의 죽음이었다. 형사들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어냈다. 시어머니의 죽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수지는 싸늘하게 웃었다. 그날 밤도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그 여자는 늘 그랬죠. 탐욕스러운 년이라면서 내가 준호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증오로 번뜩였다. 사실 시아버지는 내 계획대로 흘러갔지만 시어머니는 아니었어. 그녀는 너무나 강했지. 내가 들어놓은 보험을 의심했고 김민준과 내가 만나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 추궁했어. 한 달 전 정 여사는 거실에서 수진의 보험 증서를 발견했다. 평소 보험이라면 질색하던 아들이 가입했다는 엄청난 금액의 보험들. 그리고 그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라는 사실에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수진아, 너 이게 다 뭐냐? 이 보험들 다 뭐야?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박노인 사고도? 설마 너랑 관련 있는 거냐? 정 여사의 고함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정 여사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웃기지 마. 너랑 그 보험 설계사인가 뭔가 하는 그 남자, 둘이 속닥거리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봤어. 너 설마 우리 준호 이용하는 거니? 그때부터였다. 정 여사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수진은 숨막히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완벽한 휴부 연극은 정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수진은 진술을 이어갔다. 그날 밤도 그랬어요.
내가 잠시 준호 데리고 바람 쐴 겸 나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이 밤중에 어딜 싸돌아다니냐. 준호나 제대로 돌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쳐 있었고 짜증이 났어요.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수면제를 좀 더 많이 먹였어요. 깊이 잠들면 다신 날 의심하지 못할 테니까. 형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화는요? 화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김민준이 시켰어요.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고. 내가 잠든 시어머니 방에 라이터를 던져 넣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9억 원을 향한 탐욕은 그녀의 양심을 완전히 집어삼켰던 것이다. 임수진과 김민주는 결국 모든 죄를 인정했다. 효부와 성실한 보험 설계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민낯은 참혹했다. 9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손에 넣기 위해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시부모를 차례로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완벽한 효부로 칭송받던 며느리의 파렴치한 범죄는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범죄는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세상은 차가운 진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 그토록 원했던 9억 원의 보험금은 그녀의 손에 단 한 푼도 쥐어지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발에는 철창이 채워졌다.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절망뿐이었다.